다 비켜. 우리 아빠야. 제1화. 9명의 아이. 눈을 뜬 김유희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후 놀라 소리 지를 뻔했다. 유은찬. 유식그룹의 실권자. 화대의 킹카. 추억은 머릿속으로 끝없이 밀어닥쳤다. 어제 너무 달렸는지 그대로 킹카를 만난 것 같았다. 세상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큰일이 날 것이다. 김유희는 상대가 깨기 전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다. 나가자마자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그러자 바로 의식이 사라졌다. 그녀가 깨어날 때 이미 요트에 타 있었고 눈앞의 사람은 윤식 기업의 따님 윤서하. 또한 화대의 권카다. 그녀를 본 김유희는 왠지 불안했다. 그 다음 누군가 그녀의 머리털을 잡아당겼다. 아! 김유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치켜들고 너무 아파 소리 질렀다. 선배님, 왜 그래요? 저는 선배님과 어떤 원한도 없는데 왜 저를 여기까지 잡아온 거예요? 원한이 없다니. 윤서하의 어여쁜 얼굴에는 비뚤어진 질투심으로 가득했다. 김유희, 유은찬이 내 사람이라는 걸 몰라. 감히 내가 그를 건드려. 제 주제를 알아야지. 그녀는 계속 계획하고 있었다. 드디어 다가온 기회로 유은찬에게 접근하려 했는데 인연이 중간에 모든 걸 가로챘다. 만약에 그녀가 아니라면 자기는 이미 유은찬과 같이 있었을 거다. 저의 뭔가가 생각난 듯 김유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쌍년. 윤서하는 그녀의 쑥스러워진 모양새를 보며 너무 얄미웠는지 소리 질렀다. 요트에서 던져버려.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에 김유희는 낯빛이 하얘졌다. 선배님, 그건 오해예요. 저와 유은찬. 감히 내가 은찬이 이름을 불러. 윤서하는 남은 이성도 질투심으로 가득 차 보디가드한테 소리쳤다. 빨리 움직여. 네, 아가씨.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저를 놔주세요. 풍덩, 풍덩 소리와 함께 김유희는 물속에 던져졌다. 윤서하는 흐르는 강물을 보며 복수 성공으로 통쾌한 듯 미소를 보였다. 이곳은 물살이 제일 빠른 장강이거든. 김유희, 이건 내가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나만의 것을 뺏으래. 9개월 후 외진산골 마을 북쪽 눈에 띄지 않는 민가. 김유희는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낡은 나무판에 누워 있었다. 자기의 아이들이 하나둘 안겨 떠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었다. 아이, 내 아이. 아, 빨리. 아이 더 남았어. 옆에 있던 여혜진의 눈빛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찼다. 김유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다. 다시 깨어나 보니 다음 날이었다. 펑의 대문이 다시 열리면서 들어온 건 여혜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김유희, 너 꽤 쓸모있다. 9명이나 낳다니. 아이는. 김유희는 매우 연약한 몸을 힘겹게 버티며 여혜진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9개월 전 그녀는 여혜진의 부모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악몽이 시작됐다. 여혜진은 그녀를 혐오하듯 내팽개쳤다. 나 해외 대학에 합격했거든. 혹시 나한테 학비 1억 7천만을 줄 수 있니? 1억 7천만. 김유희는 그녀가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지 몰랐다. 여혜진은 냉소를 지으며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쳤다. 너무 약한 두 놈은 죽었는데 남은 7놈은 나쁘지 않아. 너도 우리 집에서 오랜 시간 먹고 살고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죽어. 아니야. 그녀는 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냥 몸이 약할 뿐인데 아이들을 돌려줘. 김유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며 힘껏 여혜진한테 달려들었다. 여혜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바닥에 쓰러졌다. 너무 아픈지 그녀는 노발대발하며 옆에 먼지더리로 김유희를 때렸다. 감히 나한테 달려들어. 김유희는 머리를 안고 사방에 도망치려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연약한 몸이라 이런 구타를 견딜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러졌다. 재수 없어. 여혜진은 먼지털이를 던져 사람들을 불렀다. 이웃산에 버려. 제2화. 아이의 행방. 7년 후 눈부시게 화려한 성월 호텔. 주위에는 이미 기자로 가득 찼고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모인 팬들도 장난 아니었다. 오늘은 스타 여혜민이 유식그룹 휘하의 스카이미디어와 계약하는 날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색 차 안에서 김유희는 헌팅캡을 눌러쓰고 아들 김민수를 바라봤다. 동생들 잘 챙겨.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뒷좌석에 앉은 멋진 남자아이는 여려 보이는 손으로 패드를 치고 있었다. 패드에는 현란한 코드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고 물었다. 혼자서 괜찮겠어요? 너 설마 엄마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막내딸 김민정은 불쾌한 듯 오빠를 때렸다. 엄마 괴롭히지 말아요. 김민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언제 엄마를 괴롭혔다고. 나도 걱정하는 거거든. 걱정해도 안 돼요. 엄마는 최고예요.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민정이가 힘이 돼줄게요. 김민정은 그녀의 볼에 뽀뽀하며 응원해줬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만지며 흐뭇했다. 역시 민정이가 제일 좋아. 한때 그녀가 뒷산에 버려져 숨이 간들간들할 때 다행히도 그녀를 찾아준 건 겨우 살아남은 민수와 민정이었다. 바로 그녀의 첫째 아가와 둘째 아가다. 도중에 은인을 만나 목숨을 부여받고 세 사람은 살아남게 되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계속 은인과 시골에서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을 찾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7년이다. 드디어 여혜진을 찾았다. 오늘 무조건 그녀한테서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낼 거다. 김유희는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호텔로 향했다. 김민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심사숙고하다 패드로 호텔 모든 감시 카메라의 화면을 띄웠다. 서명식은 이미 시작했고 스카이미디어는 국내 인류의 언론 매체를 고용했다. 그들은 계약부터 여혜민을 뜰 수 있게 하려 했다. 여혜민은 스포트라이트의 조명하에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옆에 매니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다. 왜 그래요? 배가 아파서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녀는 급히 배를 안고 화장실로 향했다. 김유희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가 화장실의 문을 잠갔다. 여혜민은 문이 잠기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화났는지 김유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그녀는 배가 너무 아파 상대와 엮일 시간이 없었다. 당신 나 몰라. 김유희는 앞으로 다가가 헌팅캡을 벗었다. 여혜진은 너무 놀라 흠칫했다. 너 설마 김유희냐? 김유희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 그녀의 옷깃을 잡았다. 여혜진, 설마 성형하고 이름 바꾸면 내가 못 찾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너 너무 하자는 거야. 여혜진은 겁에 질린 채 말했다. 눈앞에 나타난 김유희의 빨개진 두 눈과 분노에 들끓는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나타난 악마와도 같았다. 그녀가 두려웠는지 배가 더 아파졌다. 말해. 내 아이들이 어딨는지. 요 몇 년 동안 여혜진은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고 이런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키지 않아 부르짖었다. 그렇게 잘났으면 알아서 찾아보시든가. 말하지 않는다 이거지. 김유희는 급한 모습보다 오히려 그녀를 비웃었다. 너 그게 무슨 표정이야. 여혜진은 왠지 불안했다. 김유희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너 왜 배 아픈지 모르지? 뭐. 여혜진은 갑자기 떠오른 듯 했다. 반 시간 전 그녀는 매니저가 카페에서 사온 버블티를 마셨다. 너 설마 버블티에 손댄 거야? 김유희는 그녀를 놔주고 말했다. 바보는 아니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밥에다 뭐 넣어줄게. 물론 내 기분에 따라서. 김유희, 여긴 호텔이야.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 널 고소할 거야. 여혜진은 끝까지 발버둥쳤다. 감시 카메라로 날 고소한다고. 스타인 내가 그런 재량이 있나. 너 7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까발릴까. 김유희는 다시 비웃었다. 여혜진은 배가 너무 아픈지 더는 지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김유희는 그녀의 팔을 잡고 음흉한 미소를 보였다. 대스타 여혜민이 배탈 나서 드레스를 더럽혔다는 뉴스 괜찮지 않아? 그럼 유씨 둘째 도련님이 널 보면 좋아할까? 여혜진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룬 게 유식그룹 둘째 도련님 때문이라는 건 이미 조사 마쳤고 그녀는 이로써 스카이미디어와 계약할 수 있었던 거다. 김유희, 이건 와. 여혜진은 힘껏 뿌리치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말할 거야 말 거야. 더는 참을 수가 없자 여혜진은 그녀한테 빌었다. 말할게. 군자가 원수를 갚는데 10년도 늦지 않다. 그녀는 지금까지 노력해 간신히 유식 가문의 둘째 도련님한테 빌붙었는데 절대 김유희 같은 옹졸한 여자 때문에 망치면 안 된다. 여덟째는 너무 약해서 맹이모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우성 보육원 앞에 버렸어. 남은 건 맹이모가 데리고 갔어. 맹이모,
지명수배된 그 사람인가. 그녀의 모양새를 보아하니 거짓말은 아닌 듯하다. 일단 믿어줄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나중에 또 봐야지. 김유희는 화장실에서 로비로 나왔다. 크고 작은 그림자가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아빠, 너무 재미없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좀 참아. 금방 갈 거야. 김유희는 급히 발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키 크고 훤칠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길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유은찬, 과거 어쩌다 자신과 엮인 유식그룹 대표님. 물론 그의 정보를 찾지 않았지만 그에 관한 소문은 이미 거리거리에 널려졌다. 다들 그를 상업계제로 칭했다. 7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유식그룹을 해외로 국제 유명한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냉정한 남자가 딸이 있다니.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의 도도한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말이야. 그가 여자한테 대하는 냉혹한 수단을 생각하면 김유희도 참지 못해서 쓰라쳤다. 어떻게든 그한테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밖에 있을 수 없다. 차에 돌아가자마자 아들 김민수는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저희 지금 바로 우성보육원으로 갈까요? 제3화, 윤서하가 자신의 딸을 입양하다. 김유희는 아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다. 너 또 호텔 감시 시스템을 해킹한 거야? 김민수는 빙빙 둘러댔다. 저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김민정도 급히 오빠를 위해 말했다. 오빠도 엄마가 멋있대요. 다른 오빠와 누나들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김유희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스쳐 갔지만 바로 미소를 보였다. 그래, 엄마가 바로 찾아낼 거야. 2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차를 우성보육원 앞에 세웠다. 그녀는 차에 앉아 보육원의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면서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에 빗나간 인연으로 인해 그녀는 임신해버렸다. 그때 그녀는 여혜진의 집에서 9명의 아이를 낳았다. 구둥이는 세상 보기 드물고 아무래도 조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징후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 기적으로 살아남았다. 9명의 아이. 그중 먼저 태어난 6명은 남자아이였고 민수는 첫째지만 몸이 제일 약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3명은 일란성세 쌍둥이는 모두 여자아이다. 그중 민희는 제일 막내고 태어날 때의 몸무게는 1kg도 채 안 됐다. 다른 여자아이 둘의 상황은 민정이보다 나았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하면 건강 상태가 영안이었다. 8째는 잘 살아있는 건가. 여혜진의 말대로라면 상황이 영안이어서 맹이모도 받지 않았다는데 민수와 민정이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응급치료를 받아 겨우겨우 살아난 것이다. 8째가 이런 친인도 없는 보육원에서 견딜 수 있으려나. 그녀는 두 눈을 감고 무지 고통스러운 듯 의자에 기대앉았다. 민정이는 그녀한테 다가가 뺨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엄마, 왜 그래요? 8째 언니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동생을 끌고 앉아 말했다. 말하지 마. 엄마는 그냥 긴장했을 뿐이야. 긴장? 왜? 민정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민수는 어이없는 듯 고개를 흔들며 동생한테 설명했다. 왜냐면 우리는 8째의 생사도 모르고 보육원에 있는지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엄마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실망할까봐. 말을 끝내자 민수 어린이는 엄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엄마, 어떤 결과가 됐든 저와 민정이는 엄마와 함께 맞이할게요. 김유희는 철든 아들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차문을 열었다. 민수 말이 맞네.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엄마가 상대할게. 그들은 원장을 찾아온 이유를 밝혔다. 원장은 민정이를 쳐다보더니 멍해버렸다. 보육원에도 여자아이 1명이 있는데 나이와 외모가 그쪽 따님이랑 비슷하거든요. 진짜예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김유희는 너무 기쁜 나머지 급히 물었다. 원장은 매우 아쉬운 듯 말했다. 3년 전 어떤 여사님이 별이를 입양했거든요. 별이요. 네. 여자아이의 이름이 별이거든요. 원장님 혹시 누가 별이를 입양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알고 보니 8째 아가의 이름이 별이었다. 원장은 무척 난처한 듯 말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관계되고 위에서 정해진 규칙이니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원장은 별이를 입양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다. 날도 늦은지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수와 민정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자마자 김민수는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3년 전 누가 우성보육원에서 별이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했는지 조사해주세요. 저 방금 보육원의 공식 사이트를 해킹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김유희는 아들을 노려본 후 그의 핸드폰을 뺏었다. 여보세요. 호은 오빠. 저 유희인데요. 방금 민수가 우성보육원 사이트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요. 오빠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 답장 줄게. 전화 저편은 이호은이다. 그는 은인의 동생이며 김유희는 그와 함께 보전회사를 운영하며 꽤 괜찮은 사립 탐정들을 인솔하고 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누가 너더러 엄마가 말하기 전에 전화하래. 너무 똑똑한 아들놈도 참 사람 속 썩여요. 어린 나이지만 이미 엄마의 머리와 능력을 한참 뛰어넘었다. 김민수는 엄마의 화난 모습에 급히 뛰어와 그녀의 다리를 안았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죠. 엄마, 화내지 마세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말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 제일 좋아. 김민수는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엄마 속상하지 마세요. 제가 꼭 엄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찾아올게요. 그래, 엄마 속상하지 않을게. 엄마가 오빠를 꽉 끌어안자 김민희도 다가와 말했다. 엄마, 저도 안아줘요. 그녀는 아들과 딸을 꽉 껴안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김유희는 이호은의 전화를 받았다. 유희야, 찾았어. 3년 전 별이 입양한 사람이 윤서하라고 하던데. 윤서하요. 김유희는 깜짝 놀랐다. 윤서하는 그때 자신을 가해한 여자 아닌가. 그녀가 별이를 입양했다고. 제4화. 별이를 만나다. 별이 지금 어딨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었다. 그때 윤서하는 입양 절차를 마치고 별이와 바로 유씨 가문으로 갔거든. 내 추측인데. 별이와 유은찬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길래 일부러 별이를 이용해 유은찬에게 접근한 것 같은데. 유은찬과 별이 혹시 친자 확인했나요? 전화 저편에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희야, 바보니. 유은찬이 누구야? 친자 확인이 아니면 별이의 신분을 인정하고 윤서하를 유씨 가문으로 들이겠어. 김유희는 오전에 유은찬 곁에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그 아이가 아마 별이일 거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물었다. 두 사람 혹시 결혼했어요? 아니, 유씨 가문은 아이만 인정하고 윤서하를 받아주지 않았어. 하지만 윤서하가 별이를 이용해 수작을 부려서 아마 결혼하게끔 할 거야. 네, 알겠어요. 김유희는 전화를 끊은 뒤 재빨리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바로 유씨 가문과 유은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았다. 유씨그룹은 다양한 업종에 섭렵해 예상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유은찬 본인도 이미 부자 순위에 등극해 있었다. 7년 동안 그에 관한 기사 하나 없었다. 3년 전 별이를 이용해 그의 주위로 접근한 윤서하 외에 여자 한 명 없었다. 단호하고 잔인무도하며 여색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진짜 골치 아프네. 전혀 약점을 잡을 수 없네. 어떻게 해야 신분이 탄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이를 그한테서 뺏어오지. 그날 밤 그녀는 유은찬이 별이를 우성 제1초등학교로 보낸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상대로라면 유씨그룹은 유권 유세의 대기업이고 별이는 제일 좋은 귀족학교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유은찬은 아이를 제1초등학교 같은 일반 학교로 보냈다. 이건 대체 뭘 뜻하는 걸까? 김민수는 민정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가 고뇌하는 표정에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 왜 인상 쓰고 계시는 거예요? 김유희는 그를 다리에 올려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도 9월쯤이면 초등학교 입학해야 하는데 엄마는 너희를 우성 제1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어. 어때? 김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별이가 제1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저희를 보내서 별이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김유희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너 다 알고 있어. 김민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유씨그룹은 돈도 많은데 별이를 왜 공립학교에 보낸 건가요? 왜? 엄마, 잠깐 와봐요. 김민수는 패드를 꺼내 일련의 코드를 입력 후 화면에는 유씨 가문의 별장 감시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다. 너희의 아들은 그의 해킹 실력으로 다시 한번 어미의 두뇌를 뛰어넘었고 김유희는 그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는 유씨 가문 정원의 모습이 담겼다. 별이는 꽃나무 아래서 디저트를 먹고 있고 어째서인지 잠깐 먹다가 갑자기 먹다 말고 던져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디저트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부를 불려왔다. 별이는 다짜고짜 가정부를 가리키며 욕하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지만 온갖 험한 말을 입에 담고 있었다. 유은찬은 마침 이 장면을 보고 어두운 얼굴로 별이를 방 안으로 끌고 갔다. 김유희도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방금 별이가 욕하는 모습은 윤서화와 완전 판박이었다. 이대로 윤서화와 같이 지내게 내버려 두면 별이도 인성이 나빠질 거다. 어떻게든 별이를 빼더와야 한다. 김유희는 민수와 민정이가 입학 후 별이의 반에 들어갈 수 있게 이호은한테 부탁했다. 이호은은 일도 잘하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일을 처리했다. 그동안 김유희도 유씨 가문에 들어올 기회를 다잡았다. 한 달 후면 유씨 가문 만화님의 칠순생신이다. 성월 호텔에 주방 인원을 초대했고 마침 그들의 제과사도 일을 그만뒀다. 김유희는 바로 일자리에 지원해 뛰어난 디저트 요리 실력으로 채용되었다. 여느 당일 그녀와 주방 일원들은 유씨 가문에 들어섰다. 유씨 가문의 별장은 시외에 있었고 예스러운 인테리어로 문예감이 넘쳐났다. 시간은 아직 이르고 김유희는 디저트를 완성하고 핑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전부터 유씨 별장의 주택 구조를 연구했다. 별이는 2층 남쪽 유은찬의 옆방이다. 문 앞으로 다가가자 별이의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와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제1초등학교 가기 싫은데. 윤서하는 속으로 몰래 기뻐했고 애석한 척하면서 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도 별이가 거기로 안 갔으면 좋겠어. 제1초등학교는 가난한 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고 교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애들 뿐이야. 엄마 친구의 애들은 우성 개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환경도 선생님도 엄청 좋아. 그녀 주위의 아이들은 모두 개족학교에 입학했지만 윤씨 가문 교수의 딸이 이런 일반 학교에 입학하다니. 이러면 어디 가서 낯을 들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별이는 기회를 틈타 어리광을 피웠다. 엄마가 저 대신 아빠한테 말해주세요. 윤서하는 매운한 처한 듯 했다. 그건 너의 아빠가 결정하는 일이야. 엄마도 대신 말해주기 힘들어. 엄마는 저를 제일 사랑한다면서 이런 일도 도와주지 않네요. 저 엄마 싫어요. 방 안이 한참 조용해지다가 다시 윤서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내 아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지만 너의 증조모라면 가능할지 몰라. 좀 있으면 연회가 시작하는데 증조모한테 가서 인사드려야지. 200불 바르고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 만약 아빠가 할머니 말도 안 들으면요. 그럼 떼쓰면 되지. 오늘 사람도 많은데 내 아빠가 체면 때문이라도 동의할 거야. 김유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별이가 왜 이렇게 멋대로 심술 부리는지 궁금했는데 윤서하처럼 교육하면 좋은 아이도 인성이 변할 거다. 너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순간 등 뒤에서 매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설 다 비켜. 우리 아빠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읽으려면 포켓모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